이거지 같은 년아. 박수 안 쳐? 우리 아들 새 신부 들어오는데 늙은 게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곱게 꺼져. 이혼 도장 찍은 그날 법원 앞 주차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시누이, 시동생 부부까지 5명이 한가운데 20살 알바생을 세워두고 손뼉을 짝짝 마주쳤습니다. 15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새벽 5시에 빵 굽고 가게를 7호점까지 키워낸 저한테 던진 캐리어 하나가 아스팔트 위를 굴렀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근데요, 그 사람들 그날 한 가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제 친정아버지가 빌려주신 3억 원짜리 차용증 한 장, 그리고 제 이름으로 등기된 가게 2곳. 며칠 뒤 풍비박산난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본점 주방에 불을 켜는 일은 15년째 제 몫이었어요. 오븐 예열 버튼을 누르고 작업대 위에 버터와 달걀, 박력분을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새로 내놓을 버터 마들렌의 마지막 시제품을 굽는 날이었죠. 반죽을 짤주머니에 옮겨 담는 동안 창밖은 여전히 어둑했고 저는 그 어둠이 익숙했습니다. 다은아, 벌써 나왔어? 뒷문으로 들어선 김미란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어요. 언니가 더 빨리 왔네. 오늘 마들렌 마지막 시제품이야. 한번 봐줘. 저는 짤주머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김미란이 작업대 옆으로 다가와 반죽 한 귀퉁이를 손끝으로 살짝 찍어 맛을 봤어요. 버터 비율 조금만 더 올리면 완벽하겠는데. 그래, 한 5g만 더 넣어볼까? 딱 그 정도. 다은이 입맛은 진짜 못 속여. 김미란이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븐에 마들렌 틀을 밀어넣고 타이머를 맞추는 동안 저는 잠깐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15년 전 시댁의 낡고 좁은 빵집이 7호점까지 늘어나는 동안 제 손에는 늘 밀가루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븐 안에서 마들렌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뒷문이 다시 열렸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문시아가 카운터 유니폼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출근한 데다 입술이 유난히 붉었어요. 시아야, 오늘 일찍 왔네. 입술색이 예쁘다. 저는 오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알아봐 주실 줄 알았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거든요. 문시아가 손바닥으로 입술을 살짝 가리며 웃었어요. 잘 어울려. 카운터 서면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사장님은 진짜 칭찬 한번 하시면 사람을 띄워주신다니까요. 문시아가 유니폼을 갈아입으러 탈의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저는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8시 반쯤 조성훈이 출근했어요. 평소 같으면 9시 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들어오던 사람이 그날은 유난히 일찍이었습니다. 여보, 일찍 나왔네. 저는 카운터 옆에서 영수증 정리를 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뭐 좀 가져올 게 있어서. 조성우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곧장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영수증 묶음을 다시 정리하며 잠깐 손을 멈췄어요. 평소와 다른 그 발걸음의 무게가 그날따라 묘하게 신경에 걸렸습니다. 점심 무렵 매장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다은, 나왔어. 대학 동창 한지원이었습니다. 지원아, 어서 와. 오늘 점심 사주기로 한 거 안 잊었지? 잊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자리 잡고 있을게. 한지원이 창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는 동안 저는 김미란에게 시제품 마들렌 2접시를 부탁했어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한지원이 가방을 두고 일어났고 저는 새 라떼 2잔을 내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한지원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매장 뒤편 화장실 쪽으로 가보니 한지원이 비상계단 문 안쪽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디 갔다 왔어? 라떼 다 식어. 제 목소리에 한지원이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황급히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미안.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못 찾았네. 비상계단까지 왔어? 이쪽은 직원들도 잘 안 오는데. 길치잖아 내가. 가자, 배고파. 한지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마들렌을 한 입 빼어 문 한지원의 표정이 평소답지 않게 굳어 있었어요. 맛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은아, 너 진짜 대단하다. 한지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너 보니까 짠해서. 내가 왜 짠해? 가게 잘 되지. 메뉴 잘 나오지. 저는 웃으며 라떼를 한 모금 마셨지만 한지원은 마들렌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이 끝날 때까지 한지원은 평소처럼 수다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밤이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 휴대폰 진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지원이 보낸 카카오톡 장문 메시지였어요. 저는 메시지 옆에 첨부된 사진 2장을 열어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비상계단 난간에 기대 담배를 나눠 피우는 조성훈과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문시아가 있었어요. 장문 메시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진짜 미안해. 일주일 동안 보낼지 말지 100번도 더 고민했어.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다시 들지 못했어요. 방 안벽식의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본점 사무실로 출근해 가장 먼저 매장 감시 카메라 영상 보관실에 들어갔어요. 공동대표 명의로 등록된 접근 권한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댔습니다. 지난 6개월치 휴게실하고 비상계단, 사장실 출입 기록부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화면 속 시간대를 거꾸로 돌려가며 영상을 한 칸씩 확인했습니다. 조성훈이 사장실 문을 닫는 시각, 문시아가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각, 두 사람이 함께 매장 뒷문으로 나가는 시각. 영상 속 두 사람의 행동은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저는 USB 메모리에 영상 파일을 옮겨 담는 동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 돌아와 저는 옷장 가장 깊은 곳에서 친정아버지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차용증 한 장과 입금 영수증, 그리고 신촌점과 일산점 등기권리증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본점 법인 이사 등기부등본도 한 장 함께였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책상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받아두길 잘했네. 저는 차용증 위에 적힌 친정아버지의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3억 원, 결혼 5년 차에 친정아버지가 빌려주신 그 돈이 본점 매입 자금이 되었던 그날의 통장 입금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아버지 30년 지기인 변호사 배준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다은이가 여길 직접 다 오고. 무슨 일이야? 배준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저 이혼하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배준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차용증이랑 등기권리증 다 가져왔어요. 영상하고 사진도 있고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배준영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더니 안경을 벗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아, 네. 너의 아버지가 이 차용증 무슨 마음으로 받아두셨는지 알지? 배준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알아요. 오늘 같은 날 때문에 받아두신 거잖아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대답했습니다. 배준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다시 썼어요. 좋아. 그럼 우리 차근차근 가자. 협의이혼 숙려기간 한 달, 의사 확인까지 2달 다 합쳐서 넉 달 안에 정리할 수 있어. 4달이요. 하루도 더 안 줘. 그 안에 네가 받을 거 다 받고 나와야 돼. 배준영이 펜을 들어 종이에 단계별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평소와 똑같이 매장에 출근했어요. 문씨아에게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다정하게 인사했고 조성훈에게는 평소보다 반 톤 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준영의 소개로 흥신소를 통해 두 사람의 호텔 출입 사진과 차량 동선 자료를 추가로 모았어요. 본점 회계 장부 사본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USB 2개에 나누어 백업했고 배준영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3개월쯤 지난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녁상을 차려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조성훈이 숟가락도 들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저는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혼하자고. 성격 차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조성훈이 식탁 너머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숟가락을 쥔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나는 오래 생각했어. 조성훈의 말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주먹 안에는 그날 아침 배준영이 보내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초안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할 거 뭐 있어? 빨리 정리하자. 조성훈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모서리에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날 밤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창밖에서 바람이 한 차례 길게 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배준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내일 신청서 접수해 주세요. 답장은 1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 9시. 법원 앞에서 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본점에 도착했어요. 주방에 들어가 라떼 한 잔을 직접 내렸습니다. 우유 거품을 천천히 올리는 동안 카운터 쪽에서 문시아가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야, 이리 와봐. 라떼 한 잔 내렸어. 어머, 사장님이 직접요. 문시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길래 따뜻할 때 마셔. 저는 잔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님은 진짜 천사세요. 잘 마실게요. 문시아가 잔을 받아드는 손목에서 명품 시계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모르는 척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전 9시 30분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배준영이 보낸 문자였어요. 방금 접수 완료. 한 달 숙려기간 시작됐어.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5분 안에서는 마들렌이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사무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다은아, 잠깐 사무실로 올라와. 시어머니 이목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풀어 의자에 걸어두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켠 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니 이목분이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 이목분이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성훈이한테 들었지. 이혼 얘기. 네, 들었어요. 미리 말해두는데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 너도 그건 알지. 이목분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가 보탰다는 그 3억, 그거 이미 다 썼어. 가게 굴리느라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너도 그 집 며느리로 15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 정도는 받을 것 받은 거야. 이목분이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저는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아버지가 빌려주신 거예요. 빌리긴 누가 빌려. 사돈이 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도 안 보태면 그게 사돈이야. 이목분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누이 조혜정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얘기해. 조혜정이 제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팔짱을 꼈어요. 옳게 잘 들어. 본점이고 신촌점이고 일산점이고 가맹점 운영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고 나가. 조혜정이 매니큐어 칠한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신경 끄라고요. 너 이혼하고 나가면 이 가게랑 무슨 상관이야. 괜히 얼쩡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나가. 조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조혜정과 이목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의심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신촌점이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게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들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은아, 어디가? 매장 봐야죠. 점심 손님 들어올 시간이에요. 저는 사무실 문을 닫으며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 버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5년 만에 이모 윤경숙의 집을 찾아갔어요. 윤경숙은 작은 거실 식탁에서 양파를 까다가 저를 보고 양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다은아, 어쩐 일이야, 이렇게. 이모, 저 좀 봐주세요. 저는 들고 온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윤경숙이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모, 저 이혼해요. 윤경숙의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드디어요. 그래, 잘 결심했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더 일찍 결정하라고 하셨을 거야. 윤경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아버지가 그 3억 빌려주실 때 차용증 꼭 받아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지. 너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사위가 사람 될 인물이면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는 아직 그놈을 못 믿겠다고. 윤경숙이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토닥였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 다은이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종이 한 장이 너 살린다고. 그 말을 내가 그날 옆에서 들었어. 윤경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시선을 떨군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윤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고 가. 미역국 끓여줄게. 이모. 왜? 감사해요. 진짜. 저는 그날 윤경숙의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배준영의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네 통의 내용 증명 초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아, 한 번 더 짚어보자. 배준영이 펜 끝으로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어요. 본점 매입 자금 3억, 한 달 안에 갚으라는 통보. 네. 두 번째, 신촌점하고 일산점. 위탁 계약 끝내고 가게 비우라는 통보. 네. 세 번째, 부정행위 위자료. 사진하고 영상 다 들어가. 네. 마지막, 공동재산 분할 청구. 부부 살림 정리하자는 거야. 배준영이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네 통, 의사 확인 받는 그날 동시에 발송할 거야. 한 통씩 보내면 시간 끌면서 자산 빼돌릴 수 있으니까. 같은 날 동시에요. 같은 시간, 같은 우체국. 절대 시간차 안 둬. 배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네 통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어느 백화점 명품관 아니었어요. 조성우는 카드를 내밀며 검은색 가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고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가방을 박스에 담는 동안 조성훈 옆에 선 문시아가 그의 팔짱을 꼈어요. 오빠, 이거 진짜 사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문시아가 발끝을 들고 조성훈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아야, 한 달만 더 참아. 이혼 정리되면 본점 사장실 내 자리로 만들어줄게. 진짜, 진짜야. 다은이 그년만 나가면 다 내 거야. 조성훈이 가방 박스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그 옆 매장 진열대 앞에서 라떼를 들고 있던 한 여자가 두 사람의 목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는 다음 날 오후 본점 단골석에 앉아 저에게 어제 백화점에서 본 아침 8시 30분 가정법원 앞 카페에서 배준영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다은아, 떨려. 아니요. 이상하게 안 떨려요. 좋아. 그 마음 그대로 들어가. 배준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의사 확인 끝나는 즉시 우체국 직원이 네 통 동시에 발송할 거야. 내가 다 손써놨어. 네. 성훈이 변호사도 와 있을 거다. 표정 관리만 해. 배준영의 말에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안작은 방에는 조성훈이 자기 변호사와 함께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조성훈은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제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두 분 서류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판사 앞 서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또박또박 이름 석자를 적었어요. 조성훈도 옆에서 빠르게 사인을 마쳤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네. 두 사람의 짧은 대답이 동시에 떨어졌어요. 서기가 도장을 찍는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시계를 보니 9시 47분이었어요. 배준영이 복도 끝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받고 휴대폰을 꺼내 사무실 직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발송해 주세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윤다은. 거기서. 조성훈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성훈 옆에는 이목분, 조혜정, 시동생 조성민 부부까지 4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진분홍색 원피스를 차려입은 문시아가 머리에 작은 꽃핀을 꽂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다들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천천히 물었어요. 다은아, 잘 들어. 이목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훈이 새 인연 시작이야. 인사하고 가. 새 인연이요. 저는 일부러 짧게 되물었어요. 그래. 우리 성훈이 오늘 시아랑 약혼해. 너도 축하해주고 가야지.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목분이 손바닥을 짝짝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선 조혜정이 곧바로 박수를 따라 쳤어요. 옳게 박수 안 쳐. 새올케 들어오는데. 조혜정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조성민과 그 부인도 어색하게 박수를 따라 쳤어요.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5명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이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여보. 조성훈이 문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본점은 시아랑 같이 운영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 본점을요. 시아 손맛이 너보다 나아. 직원들도 시아 더 좋아하고. 조성훈이 턱을 살짝 들며 말했어요. 문시아가 그 옆에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목분이 발끝으로 바닥에 놓인 캐리어를 툭 밀었어요. 다은아, 내 집 여기. 오늘부로 2년 끝이니까 본점에도 다시는 얼씬하지 마. 캐리어가 아스팔트 위를 짧게 굴렀습니다. 저는 그 캐리어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어요. 외투 안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가 작은 진동으로 작동 중임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길 건너편 흰색 세단 운전석에서 한지원이 카메라 렌즈를 살짝 내리며 저와 눈을 맞췄어요. 알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가 다야. 더 할 말 없어. 조혜정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네. 더 할 말 없어요. 다들 잘 사세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이목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다은아, 우리 성훈이 안 잡고 그냥 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성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윤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잘 살라고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잘 사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었어요. 법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등 뒤에서 5명의 웃음소리가 한 차례 더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길 건너편 흰색 세단의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다은아. 한지원이 운전대를 잡은 채 짧게 저를 불렀습니다. 다 찍었어. 음성이고 영상이고 다 깔끔하게 찍었어. 행인들이 찍은 영상도 곧 인터넷에 올라올 거야. 고마워, 지원아.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조수석 백미러로 다시 한번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5사람은 이미 캐리어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근처 한정식집 방향으로 무리지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정식집 예약까지 해뒀나 봐. 한지원이 핸들을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가게 해. 점심 먹을 자격 오늘이 마지막 일 텐데. 저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법원 건너편 배준영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4통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우체국 직원이 다녀갔어. 정확히 10시 12분에 동시 발송했어. 배준영이 저에게 발송 영수증을 건넸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이제 시청 들러서 이혼 신고하고 한남동 들어가. 네. 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오후 1시 시청 가족관계 등록과 창구 앞이었어요. 저는 의사확인서와 이혼 신고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단독 신고로 진행해 드릴까요? 네. 단독 신고로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는 동안 저는 창구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도장 찍는 소리가 짧게 2번 울렸습니다.
15년이 그 두 번의 소리로 정리됐어요. 오후 2시 한남동 원룸 1층 로비에서 윤경숙이 박스 2개를 끌어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무거우셨을 텐데. 무겁긴 다은이 새집 살림인데. 윤경숙이 짧게 웃으며 박스를 내려놓았어요. 좁은 원룸 안에는 친정아버지 유품 상자와 USB 메모리들이 든 작은 금고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한쪽에 옮겨놓고 작은 식탁 위에 친정아버지 사진을 가만히 세웠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저는 사진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이모, 잠깐 거울 좀 빌릴게요. 왜 다은아? 저는 화장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한 손에 모아 쥐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15년 묻고 다녔으면 됐어. 저는 짧게 중얼거리며 가위날을 머리카락에 댔어요. 한 번에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단발이 된 제 얼굴이 저를 마주 봤어요. 옷장에서 검은색 셔츠와 정장 바지를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윤다은.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한 번 불렀어요. 윤다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이 그 좁은 원룸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윤경숙이 거울 옆에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다은아, 너 어머니가 너 시집 보낼 때 한 말 기억나니? 무슨 말이요? 이름 석자 잃지 말고 살라고. 그 말하고 가셨어. 윤경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같은 시각 본점에서는 김미란이 앞치마를 풀어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도 카운터 안쪽 서랍에서 사직서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미란 언니 갈까? 가자. 두 사람은 사장실 책상 위에 사직서 2통을 나란히 올려놓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이어 본점 직원 12명 중 6명이 김미란을 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저녁 무렵 이목분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목분은 한정식집 방에서 막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야? 휴대폰을 받아든 이목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미란이가 사표를 내. 수아도 내. 직원 절반이 나간다고. 진정하세요, 어머니. 조혜정이 옆에서 손을 잡았지만 이목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 동쪽 끝 시댁 단독주택 우편함 앞에서 조성훈이 등기우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뭐야 이거. 아침부터. 조성훈이 봉투를 무심히 뜯었습니다. A사 한 장이 펼쳐졌어요. 첫 줄을 읽어 내려가던 조성훈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 조성훈이 종이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었어요. 귀하는 본점 매입 자금 3억 원을 본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성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어요. 거실 안쪽에서 이목분이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성훈아, 뭔데 그래? 조성훈은 대답하지 못한 채 종이를 쥔 손만 가늘게 떨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전 10시 본점 셔터가 절반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목분이 앞치마 끈을 어색하게 묶으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빵 반죽 비율이 어떻게 돼? 조혜정이 밀가루 봉지를 안고 따라 들어왔어요. 내가 알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니? 이목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다은이가 적어놓은 거 없어. 노트 같은 거. 노트는 무슨. 그 애가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녔지. 이목분이 작업대 위에 손바닥을 내려치며 한숨을 쉬었어요. 10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버터 마들렌 2개,
크림빵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카운터에 동전 지갑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마들렌이 안 나왔어요. 조혜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매일 새벽에 굽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요. 다른 빵 어떠세요? 조혜정이 진열대를 가리키는 동안 단골 손님이 잠깐 진열대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색이 평소랑 다른데요. 맛은 똑같아요. 조혜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결국 크림빵 하나만 사들고 매장을 나갔어요. 11시가 넘어가자 환불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제 산 건데 우리 애가 한 입 먹더니 뱉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빵 봉투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혜정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소 마들렌 사가던 가게 맞아요. 진짜 이 가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마들렌이라고요. 환불해 주세요. 조혜정이 결국 환불 처리를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12시 무렵 이목분이 작업대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원룸이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펼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배준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신촌점하고 일산점 통보서는 오늘 오전에 도착했죠. 9시 반에 다 받았어. 인편으로 확인 끝났어. 신촌점명도 요청서까지 같이 보냈고요. 같이 보냈어. 계약서대로 30일 안에 비워줘야 해. 배준영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형님이 곧 본점으로 달려갈 텐데요. 이미 갔다는 연락 받았어. 본점 사무실에서 어머니랑 한바탕 했다더라. 그렇겠죠. 저는 짧게 대답하며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본점 사무실 아니었어요. 조혜정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조혜정이 등기 우편 봉투를 이목분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무슨 소리긴 뭔데 그래. 이목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들었습니다. 올케 이름으로 등기된 가게가 따로 있다잖아. 신촌점이. 내가 운영하는 신촌점이. 뭐? 이목분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며느리 이름으로 가게가 2개나 등기되어 있는데 시어머니가 몰랐다고. 조혜정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혜정아, 엄마도 처음 듣는 얘기야. 이목분이 종이를 쥔 손을 떨었어요. 그때 결혼 8년 차에 다은이가 가맹점 2개 더 낸다고 했을 때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알아서 하라고는 했지. 그게 올케 이름으로 들어간 거였어.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거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조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목분이 책상 끝을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쩐다. 같은 시각 배준영의 사무실 1층 로비에서 조성훈이 안내데스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 변호사 만나야 돼. 윤다은 변호사. 고객님, 약속 잡고 오셔야 해요. 오늘 당장 만나야 된다고. 조성훈이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왔어요. 배 변호사. 배준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성훈 씨, 약속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 3억, 그건 처가에서 결혼할 때 준 축의금이야. 빌린 돈 아니야. 조성훈이 종이를 흔들며 외쳤어요. 앉으시죠. 배준영이 차분하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조성훈이 자리에 앉자 배준영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펼쳤어요. 이게 차용증 원본입니다. 배준영이 첫 번째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다은 씨 통장에서 본점 매도인 계좌로 송금된 입금 영수증이고요.
두 번째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조성훈의 시선이 두 장의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아버님 도장, 조성훈 씨 도장. 두 분 다 또렷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데 도장을 찍어. 결혼 5년 차 봄에 찍으셨어요. 영수증 날짜하고 차용증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배준영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조성훈이 천천히 종이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말 안 되시면 법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단 30일 안에 답이 없으시면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배준영이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었어요. 조성훈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본점 법인거래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공동대표 자격으로 회사 통장 사용 정지 신청 드리려고요. 저는 신분증과 인감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법인 카드도 같이 정지 신청하시겠어요? 3장 다요. 한 장도 빠짐없이요. 직원이 서류 양식을 꺼내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배준영은 법원의 본점 법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 보전 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일을 마치고 친정아버지의 옛 직원이었던 박정훈의 사업 자문 사무실로 향했어요. 다은이가 진짜 이 자리까지 왔구나.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저 새로 가게 열어보려고요. 이름은 정했어. 윤다은 베이커리요. 제 이름 그대로 가요. 저는 짧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좋다. 자너의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박수 치셨을 거야. 박정훈이 책상 위에 펜과 노트를 펼쳤습니다. 부지부터 잡자. 본점에서 너무 멀면 안 돼. 그쪽 손님들이 그대로 옮겨오게 해야지. 본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봐둔 자리 있어요. 좋아. 김미란 주방장도 같이 간다고 했지. 네. 수아도 같이요. 본점 직원 6명도 같이 옮겨와요. 박정훈이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적었어요. 그날 오후 4시 본점 사무실에서는 가맹점주 7명이 이목분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가장 연배가 있는 가맹점주가 입을 열었어요. 말씀하세요. 그동안 본사 회계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가 점주들 사이에 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목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되물었습니다. 사모님, 다은 씨 빠진 지금 본사 운영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내가 책임지죠. 내 아들 회사예요. 사모님 혼자서요. 가맹점주가 옆자리 점주들을 둘러봤어요. 저희도 가맹계약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목분이 자리에서 한 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7시 시아가 조성훈의 차 조수석에 앉아 본점 앞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오빠, 잠깐 가게 좀 들렀다가. 됐어, 가자. 왜?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자. 조성훈이 핸들을 잡은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가 창밖으로 본점 입구를 쳐다봤어요. 매장 유리창에 환불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 셔터가 절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빠, 가게가 왜 저래? 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별일 아니야. 직원 몇이 그만둬서 오늘 일찍 닫은 거야. 별일 아닌 게 저래. 시아가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성훈은 대답하지 않은 채 엑셀을 밟았어요. 밤 9시 무렵 한남동 원룸에서 제 휴대폰이 길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목분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다은아. 이목분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낮았어요. 다은아, 한 번만. 본점 한 번만 다시 들러줘. 왜요? 메뉴만 다시 가르쳐줘.
직원들 다 나갔어. 우리가 빵을 못 굽고 있어. 환불이 들어와. 이목분이 결국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응,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짧게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거실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같은 시각 수유동 단독주택 거실에서 조성우는 통장 잠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발리행 항공권 옆에 펼쳐진 카드 명세서에는 한 달 결제 예정 금액이 빨간 글씨로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조성훈의 눈동자가 화면 위에서 한참 동안 멈췄습니다. 본점 일주일 매출은 화면 옆에 띄워진 사장 단톡방 보고서 안에서 0에 가까운 숫자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조성훈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어요. 조성훈은 캐리어 2개를 끌고 그 옆에 시아가 새로 산 하늘색 여행 가방을 끌며 따라 걸었습니다. 오빠, 면세점 잠깐 들렀다 가자. 그래. 잠깐만. 조성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짧았어요. 면세점 매장 안으로 들어선 시아가 곧장 선글라스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잘 어울려. 이거랑 향수도 같이 살래. 시아가 어깨 너머로 조성훈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그래, 사. 조성훈이 회사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어요. 고객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네요. 뭐라고요? 조성훈이 카드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잠깐만요. 조성훈이 지갑에서 2번째 회사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다시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 카드도 안 되네요.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단말기를 다시 들었어요. 시아가 옆에서 조성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빠, 카드가 왜 그래? 잠깐만. 조성훈이 매장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호음이 짧게 2번 울리고 이목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카드가 다 막혔어. 한도 초과래. 뭐? 한 장도 아니고 2장 다. 조성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성훈아. 전화기 너머에서 이목분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떨렸습니다. 엄마 왜? 법원에서 회사 통장에 가압류가 걸렸대. 카드도 정지됐고. 뭐라고? 다은이가 공동대표 자격으로 신청한 거래. 어제 다 처리됐다고 연락 왔어. 이목분이 결국 말끝에 흐느낌을 섞었어요. 조성훈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면세점 매장 안쪽에서 시아가 선글라스를 손에 든 채 조성훈 쪽을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어떻게든 풀어. 나 빨리 가야 돼. 성훈아, 본점도 지금 일주일째 손님이 없어. 우리도 돈이 없어. 엄마. 조성훈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다 다시 손에 꽉 쥐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 있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게 카드 2장이 다 막혀. 호텔에 도착하면 다 해결돼. 가자. 조성훈이 시아의 팔을 잡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발리 공항에 내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미소를 띤 채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성훈입니다. 네, 확인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고객님, 예약하신 풀빌라 객실이 결제가 안 들어와 있네요. 뭐라고요? 카드로 결제 한 번 더 시도해봐도 될까요? 조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회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고 잠시 후 다시 돌려줬어요. 카드가 거절됩니다, 고객님.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조성훈이 두 번째 카드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거절되네요.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옆에 선 시아를 흘끔 봤어요. 시아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가방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시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풀빌라는 한도가 모자라요. 일반 객실로 바꿔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시아가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좁은 일반 객실 안에서 조성우는 침대 끝에 앉아 한국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그 가게 어떻게 됐어? 성훈아, 어쩐다. 신촌점도 명도 통지서 받았어. 한 달 안에 비워줘야 돼. 조혜정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흐느꼈습니다. 성민이도 일산점 똑같이 통지받았어. 형, 우리 어떡해. 누나, 미치겠다. 조성훈이 손등으로 입을 막았어요. 새벽 3시까지 조성훈은 이목분, 조혜정, 조성민과 번갈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시아는 침대 위에서 베개에 등을 기대고 그 통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성훈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시아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조성훈의 휴대폰을 살며시 집어들었어요. 화면 잠금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만난 날 숫자였습니다. 시아의 손가락이 빠르게 통화 기록을 훑쳤어요. 엄마, 본점 매물로 내놔야 할 것 같아요. 누나, 어떻게든 다은이 만나서 빌어야 돼. 조성훈이 어젯밤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차례로 떴습니다. 시아가 다음 대화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어요. 이목분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 여자는 어떡할 거니? 지금 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엄마가 보내라고 하면 보내. 사람 정리부터 해. 다음 대화창에는 조혜정이 보낸 메시지도 있었어요. 오빠, 그 알바생부터 정리해. 지금 발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진짜 끝이야. 시아의 손가락이 천천히 멈췄어요. 화면 속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 여자. 시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화장실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가 황급히 휴대폰을 협탁 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조성훈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나왔습니다. 시아야, 일어났어. 일어났어. 시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 오빠, 나 좀 피곤해. 오늘은 호텔에서 쉴까? 시아가 침대 옆 의자에 걸린 자기 가방을 한번 흘끔 쳐다봤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한남동 원룸 옆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박정훈, 김미란, 한지원과 둘러앉아 인테리어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점에서 도보 10분이면 진짜 코앞이네. 박정훈이 도면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임대계약서, 어제 다 사인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빨라. 이 정도면 2달 안에 오픈 가능해. 박정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도면에 빨간 펜으로 동선을 그렸어요. 미란 언니, 주방 자리는 여기로 갈게. 오, 작업대 2개 들어가겠다. 좋아. 김미란이 도면을 살펴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본점 직원 6명, 어제 다 합류 계약서에 사인 끝났어. 한지원이 옆에서 클립보드를 들어 보였어요. 지원아, 진짜 고마워. 저는 한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후 2시 무렵 본점 사무실로 가맹점주 4명이
다시 모였어요. 사모님, 저희 4명 가맹 계약 정식으로 해지하겠습니다. 가장 연배가 있는 점주가 봉투 4통을 이목분의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가맹 계약 해지 의향서입니다. 이목분이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가게가 한 달 매출이 0이에요. 이거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사모님, 저희도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줘야 해요. 점주가 잠시 시선을 떨궜다가 다시 이목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희 4명 한지원 자문회사 통해서 다은 씨 새 브랜드로 옮기기로 했어요. 각자 계약 만료에 맞춰 차근차근 갈 겁니다. 다은이한테 갔어요. 다은이한테. 이목분이 책상 위 봉투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봉투들이 한 장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간 후 이목분이 빈 책상 앞에서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조혜정이 옆에서 이목분의 등을 어색하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좀. 혜정아, 어쩌니, 이걸 어쩌니. 엄마, 솔직히 말해. 그러게 왜 올케를 그렇게 내쫓았어? 조혜정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뭐? 법원 앞에서 그 박수까지 치면서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혜정아, 너도 같이 쳤어. 너도 같이. 이목분이 고개를 들고 조혜정을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시작했잖아. 엄마가 시아 데려오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성훈이가 데려온다고 했지. 엄마가 받아줬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 복도까지 새어나왔어요. 발리 호텔 저녁 9시였습니다. 조성훈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이 시아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자기 가방을 꾸리고 조성훈의 지갑에서 남은 현금을 꺼내 한 장씩 자기 지갑에 옮겨 담았습니다. 조성훈이 침대에서 작게 뒤척였어요. 시아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지갑을 닫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여는 순간 조성훈의 휴대폰을 한 번 더 들어 짧은 메시지 한 줄을 입력했어요.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네요. 잘 사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시아가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객실 안에 짧게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조성훈이 침대에서 눈을 뜨자 객실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어야 할 시아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아야. 조성훈이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켜자 시아의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잠금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조성훈이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어제까지 남아있던 현금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성훈이 침대 끝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같은 시각 한남동 원룸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박정훈이 어제 만들어준 명함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흰 카드 위에 윤다은, 베이커리 대표 윤다은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친정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번 올려다보고 명함을 가만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옆에 둔 라떼 잔에서 따뜻한 김이 가늘게 올라왔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어요. 조성훈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옷차림은 발리에서 입었던 그대로였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푸석했어요. 택시 승강장 줄에 한참을 서 있던 조성훈이 본점 주소를 운전기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본점 앞에 도착했을 때 셔터는 절반쯤 내려와 있었어요. 유리창에 큼지막한 글씨로 적힌 임시 휴업 안내문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조성훈이 매장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작업대 위에는 마른 밀가루 자국만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성훈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캐리어를 그대로 둔 채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어요. 같은 시각 배준영의 사무실에서는 직원이 등기우편 3통을 봉투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본점 매입 자금 3억 반환 소송, 1차 변론기일 통지. 배준영이 한 통을 봉투에 넣었어요.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접수 통지. 두 번째 봉투를 닫았습니다. 마지막 본점 법인 회계에 대한 국세청 조사 착수 통지. 배준영이 세 번째 봉투에 봉인 스티커를 붙였어요. 다은아, 오늘 오전 중에 다 발송할게. 네, 아저씨.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1시 신촌점 앞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김미란이 매장 셔터 앞에 서서 인수점검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란 언니, 작업대 2개는 그대로 두자. 그래. 진열대는 새 것으로 바꿔야겠어. 이거 너무 낡았어. 김미란이 진열대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그때 매장 안에서 조혜정이 큰 목소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요. 형님 명도 절차대로 인수점검 나온 거예요. 김미란이 짧게 대답했어요. 명도가 무슨 명도야? 이 가게가 누구 가게인 줄 알고. 조혜정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마침 매장 앞을 지나던 단골 손님 두엇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형님,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조혜정이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종이를 들여다보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다은. 조혜정이 첫 줄에 박힌 이름을 작게 읽었어요. 형님 가게 아닌 거 보이시죠? 부동산 중개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단골 손님 한 명이 종이 위로 살짝 시선을 던졌어요. 어머, 진짜네. 다은 사장님 이름이네.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손님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형님, 진짜 모르고 운영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매장 앞을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일산점이었어요. 조성민이 매장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짐을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조성민의 부인이 자기 짐 가방을 따로 챙기고 있었어요. 여보, 그건 왜 챙겨? 친정 가요. 친정에. 왜? 잠깐 다녀올게요. 부인이 짧게 대답하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잠깐이라니. 며칠? 모르겠어요. 좀 길어질지도 몰라요. 부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조성민이 박스를 내려놓고 부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지방이라도 가서. 당신 법원 앞에서 박수친 거 기억나요?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성민의 얼굴을 봤어요. 뭐? 옳게 보내면서 당신도 같이 박수 쳤잖아요. 옆에서 웃었잖아요. 그건 나는 그날 거기 서 있던 게 지금도 부끄러워요. 부인이 가방 손잡이를 잡고 매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혼해요. 정리해주세요. 부인이 매장 문을 열고 나갔어요. 조성민이 박스 옆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한남동 원룸 1층 로비였어요. 저는 새 매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막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목분이었습니다. 평소 늘 단정하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외투 어깨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어요. 다은아,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은아, 이목분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다. 우리 식구들이 다 잘못했어. 이목분이 두 손을 모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든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사람들 봐요. 다은아, 신촌점, 일산점만이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본점도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어. 이목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옆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어머니, 응,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다은아, 저 올라가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닫은 표시로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이목분의 흐느낌 소리가 좁은 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했어요. 그 광경을 로비 입구에 서 있던 행인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영상 아래 댓글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 그 갑질로 유명한 빵집 사모님 맞죠? 가맹점주들한테 그렇게 갈취했다던데. 며느리 이름으로 가게 등기해 놓고 모른 척했대요.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어요. 본점 브레드 앤서다라는 이름이 인터넷 검색창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 옆에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줄지어 따라붙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정훈의 사무실 회의실이었어요. 본점 가맹점주 4명이 길게 늘어선 책상 앞에 차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매장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전환할 거예요. 박정훈이 일정표를 펼쳐 보였어요. 첫 번째 매장은 2달 안에 윤다은 베이커리로 리뉴얼 가능합니다. 가맹점주들이 차례로 양해각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박정훈이 마지막 사인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다은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네, 대표님.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본점 사장실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2명이 회계장부를 박스에 담고 있었어요. 이목분이 사장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지난 3년치 자료 다 들고 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네. 이목분이 짧게 대답했어요. 조사관이 박스를 들고 사장실을 나가자 조혜정이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신촌점에서 내가 가져간 돈, 그거 다 들통난 것 같아. 뭐? 본사 매출에서 내가 좀 가져다 쓴 거 있잖아. 그게 다 장부에 남아 있었어. 조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그거 한두 푼이야. 이목분이 고개를 들어 조혜정을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척 했잖아. 엄마도 같이 받았잖아. 내가 언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사무실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저녁 8시 수유동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조성훈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왔니? 이목분이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짧게 받았습니다. 누나는 방에 또 부부싸움하고 왔어. 조성훈이 캐리어를 거실 한쪽에 내려놓았어요. 엄마, 이 집 좀 팔자. 뭐? 이 집 팔아서 일단 빚부터 막아야 돼. 카드값이? 성훈아. 이목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가압류 걸렸어. 뭐라고?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이래. 다은이 변호사가 어제 신청했대.
이목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조성훈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그러면 이 집도 못 팔아. 못 팔아. 한 푼도 못 팔아. 엄마. 조성훈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성훈아, 너 진짜 왜 그랬니? 그 알바생이 뭐라고? 엄마가 받아줬잖아. 내가 언제 받아줬어? 내가 그년 데려오랬어. 엄마가 시아한테 가방도 사주라고 했잖아. 어머니인 척 인사도 시키고. 내가 너한테 뭘 시켰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서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어요. 방문이 열리며 조혜정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 머리 아파. 누나는 가만히 좀 있어.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세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밤 11시 본점 앞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새 매장 1호점 인테리어 점검을 마치고 차를 몰아 본점 앞을 지나가던 참이었어요. 가로등 아래 벤치에 누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성훈이었어요. 캐리어를 발 옆에 둔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텅 빈 매장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속도를 살짝 늦췄어요. 조성훈의 옆모습이 백미러 안에 잠시 비쳤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핸들을 천천히 돌렸어요. 새 매장 쪽으로 차머리를 돌리는 동안 백미러에 비친 조성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잠시 차창 밖 가로등을 올려다봤어요.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두 달이 흘렀어요. 윤다은 베이커리 1호점 정식 오픈일 아침 7시 매장 앞 보도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몇 시부터 빵 나와요. 줄 맨 앞에 선 단골 손님이 유리문을 살짝 두드리며 물었어요. 7시 반부터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매장 안에서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답했습니다. 미란 언니, 마들렌 첫 트레이 준비됐어. 오븐에서 막 꺼냈어. 따끈따끈해. 김미란이 트레이를 들고 진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진열대 위에 노란 마들렌이 한 줄로 가지런히 놓이는 순간 매장 안에 버터 향이 짙게 퍼졌습니다. 7시 30분 정수아가 매장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윤다은 베이커리입니다. 드디어 열었네. 손님들이 줄지어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첫 손님에게 직접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손님이 봉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매장 앞줄은 점심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날 오후부터 줄을 선 사진과 짧은 후기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다음 날 한지원이 매장 안작은 사무실로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은아, 이거 봐봐. 뭔데? 외식업 매체 2군데, 여성 커뮤니티 채널 3군데. 동시에 기사 올렸어. 한지원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 가장 위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15년 며느리, 차용증 한 장으로 자기 인생을 되찾다. 지원아, 내 이야기야. 외식업 기사 한 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로 풀었어. 한지원이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댓글이 벌써 1000개 넘어. 진짜 공유 횟수만 5만 회야. 다은아, 너 이름이 진짜 알려지고 있어. 한지원이 짧게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잠시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시각 본점 브레드 앤서다였습니다. 매장 유리창에 큼지막한 글씨로 점포 임대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목분이 그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짧게 통화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격으론 안 됩니다. 같은 상권에 다은 씨 세 가게가 들어왔잖아요. 반값에라도 내놓을게요. 반값이라도 어려워요. 갑질 논란 기사가 아직도 검색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목분이 휴대폰을 귀에서 천천히 내렸어요. 매장 셔터를 끝까지 내리고 자물쇠를 채우는 동안 이목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혜정은 그 무렵 경찰서에 2차례 더 불려갔어요. 본사 매출에서 사적으로 빼돌린 금액이 장부에 또렷이 남아있어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성민은 일산점을 잃은 뒤 지방으로 떠났어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가족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원이 매장 사무실로 다시 찾아왔어요. 다은아, 왜 또 무슨 일 있어? 성훈이가 너 한번 만나달래. 한지원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한 달 동안 너희 원룸 앞이랑 매장 주변을 계속 서성였대. 어제는 매장 건너편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앉아 있는 거 내가 봤어. 한지원, 안 만나도 돼. 안 만나도 되는데 한 번은 정리하는 자리가 있어야 너도 편할 것 같아서. 한지원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잠시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배 변호사 아저씨 사무실에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셔야 한다는 조건이면 30분만. 30분. 저는 짧게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배준영의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조성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책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배준영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성훈은 한 달 전과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조성훈이 의자에 앉으며 저를 불렀어요. 앉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조성훈의 목소리가 첫 문장부터 떨렸어요. 시야도 떠났고 가게도 다 잃었고 내가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어. 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거 사과 편지야. 한 달 동안 매일 한 장씩 썼어. 조성훈이 책상 위에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조성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봉투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여보, 그 호칭 이제 안 써요. 저는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조성훈이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다은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위자료 소송이라도 한 번만 깎아줘. 아저씨. 저는 배준영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다은아.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았다. 배준영이 짧게 답했어요. 조성훈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갔습니다. 다은아. 조성훈 씨. 저는 처음으로 조성훈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불렀어요. 내가 그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책상 위에 2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뭐?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필요했던 건 내가 만든 가게였어요. 조성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빵 굽는 손, 메뉴 짜는 머리, 직원 챙기는 마음. 그게 다 있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지 윤다은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성훈은 끝내 제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30분 다 됐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조성훈이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끼는 소리가 짧게 새어나왔어요.
배준영이 그 옆에서 조용히 종이봉투를 한쪽으로 밀어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매장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했어요. 한지원이 보내준 캡처 화면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문시아의 인터넷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어요. 문시아가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고급 식당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 능력자를 만났다.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조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옛 고등학교 친구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낡은 골목 끝 작은 백반집 간판이 어둑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철민아. 친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매장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내가 진짜 뭐든 할게. 그릇이라도 닦을게. 조성훈이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어. 친구가 짧게 답했어요. 조성훈이 그날 저녁부터 그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친정아버지가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결혼 반지와 시댁에서 받은 모든 폐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받아두라고 한 그 종이 한 장, 진짜 저 살렸어요. 저는 묘비 옆에 작은 구덩이를 손으로 팠어요. 상자를 그 안에 가지런히 묶고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 집하고 끝이에요. 저는 묘비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가을바람 한 줄기가 묘비 옆 풀잎을 짧게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저에게 배준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은아. 네, 아저씨. 본점 매입 자금 3억 반환 소송. 1심 전부 승소. 네. 부정행위 위자료 5천만 원 인용 판결. 네.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다은아,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수고했다. 배준영의 목소리가 짧고 따뜻했습니다. 아저씨도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통화를 끊고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벽에 걸린 친정아버지 사진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사진 액자 위에 손끝을 가만히 올려놓고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책상 위에는 박정훈이 어제 보내준 자료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다은 베이커리 2호점 부지 답사 일정표라는 글자가 첫 페이지 위에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첫 줄의 답사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저녁 바람이 가로수 잎을 한 차례 길게 흔들고 지나갔어요. 6개월이 더 흘렀어요. 윤다은 베이커리는 1호점 오픈 8개월 만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5호점까지 늘었습니다. 본사 사무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5개 매장의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오전 10시 박정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은아, 외식업 매체 표지 나왔어. 박정훈이 잡지 한 권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표지에는 갓 구운 마들렌 사진과 함께 굵은 글씨로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인기 디저트, 윤다은 베이커리 버터 마들렌. 대표님, 내 이름이 진짜 박혔다. 외식업계에 윤다은 세 글자가 박혔어. 박정훈이 짧게 웃었어요. 저는 잡지를 손에 들고 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2시 외식업 전문 매체 기자가 본사 사무실로 단독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대표님, 오늘 인터뷰는 길어도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저는 회의실 한쪽에 차 2잔을 직접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메뉴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버터 마들렌, 이게 어떻게 시작된 메뉴예요? 기자가 노트를 펼치며 물었어요. 이 메뉴 사실 결혼 15년 차 새벽에 마지막 시제품을 굽고 있던 빵이에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요. 네.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그 새벽에 굽던 빵을 지금 제 이름으로 내놓고 있어요. 기자가 잠깐 펜을 멈췄어요. 대표님,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긴 얘기예요. 들으실래요? 네, 듣겠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책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친정아버지가 시댁 본점 매입 자금으로 3억 원을 보태주셨어요. 네. 그때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차용증을 꼭 받아두라고. 차용증이요. 네. 사위가 사람 될 인물이면 안 받아도 되는데 아직 못 믿겠다고 하셨대요. 저는 짧게 미소 지으며 이어갔어요. 그 종이 한 장이 15년 뒤에 저를 살렸어요. 기자가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과 새 가게를 연 과정을 1시간 가까이 차분하게 들려줬어요. 법원 앞에서 받은 박수 소리도, 발리에서 시아가 떠난 호텔도 모두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네. 이 인터뷰 어떤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자기 이름 석자를 잠시 잊고 사는 분들이요. 내 이름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는 동안에도 내 이름 석자는 그대로 거기 있다는 거. 그 한마디 하고 싶어요. 기자가 노트 위에 그 문장을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다음 날 외식업 매체에 실렸고 같은 날 저녁 여성 커뮤니티 채널 3군데에서 동시에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내 권리를 챙긴다는 것이라는 짧은 제목 한 줄이 그 인터뷰 글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친척 집 작은 방이었어요. 이목분이 휴대폰 화면을 손바닥 위에 받쳐들고 인터뷰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은이. 작은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짧게 새어나왔어요. 수유동 단독주택은 부부 공동재산 분할 절차에 따라 이미 처분됐습니다. 이목부는 그 뒤로 친정 조카 집과 먼 친척 집을 옮겨가며 살고 있었어요. 기사 끝까지 다 읽은 이목분이 휴대폰을 그대로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 형광등이 작게 깜빡였어요. 그 무렵 조혜정은 자기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본사 매출 유용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빵집 일을 그만두고 마트 계산원 자리에 새로 들어간 참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마트 뒷문으로 나오던 조혜정의 시선이 옆 건물 1층 유리창에 잠시 멈췄습니다. 새 매장 오픈 안내 현수막이 유리창 안쪽에 길게 걸려 있었어요. 윤다은 베이커리 신촌 2호점 오픈 예정. 조혜정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트 매니저가 뒷문 쪽에서 짧게 부르는 소리에 조혜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네, 가요. 조혜정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습니다. 같은 무렵 지방의 작은 도시였어요. 조성민이 작은 빵집 주방 한쪽에서 반죽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그쪽 트레이 가져다 줘. 네, 사장님. 조성민이 트레이를 들고 작업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작업대 위에 펼쳐진 신문 한 귀퉁이에 익숙한 이름이 잠깐 보였습니다. 윤다은 베이커리, 일산 1호점 오픈. 조성민이 트레이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신문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사장님, 이거 우리 동네는 아니죠? 일산이래. 거기서 잘 된대. 사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조성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반죽 그릇을 들었어요. 서울 변두리 어느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조성훈이 주방 한쪽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친구가 건넨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성훈아, 이거 너 알지? 알아. 조성훈이 신문 한 면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매체 표지 사진이 그대로 신문 한 면에 옮겨져 있었어요. 조성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신문을 다시 접어 주방 한쪽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달 위자료와 차용금 분할 상환금이 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문시아는 그 무렵 작은 카페에서 다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뒤였어요. 어느 날 면접을 보러 간 베이커리 매장 앞에 도착해 출입문 옆에 붙은 작은 로고를 무심히 올려다봤습니다. 흰 바탕에 굵은 글씨, 윤다은 베이커리. 문시아의 손이 면접 서류를 쥔 채 잠시 멈췄어요. 문시아가 천천히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매장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 일주기 추모일이었어요. 추모공원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저는 윤경숙, 배준영, 한지원, 김미랑과 함께 묘비 앞에 차례로 섰어요. 아빠, 저 일주기 챙기러 왔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왔어요. 윤경숙이 옆에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형님,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경숙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제가 일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들 법률 지원 기금으로 내기로 했어요. 다은아. 윤경숙이 한 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차용증 하나, 등기 한 장 못 받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손에 종이 한 장이라도 쥐어드리고 싶어요. 배준영이 그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다, 다은아. 너의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실 거야. 네, 아저씨. 저는 묘비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세본사 사무실 창가였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15년 전 결혼식 날 흰 드레스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떨던 제 모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법원 앞 주차장에서 5명의 박수 소리를 등 뒤로 듣던 제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수고했어, 윤다은. 저는 짧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쪽에는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써주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다은아, 차용증 한 장이 너를 지켜줄 거다. 문장 끝에서 저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곱게 접어넣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다음 날 일정표가 보였습니다. 윤다은 베이커리 6호점 오픈식 오전 10시. 저는 펜을 들어 일정표 맨 위에 또박또박 사인을 적었어요. 창밖에서 도시의 불빛이 한 번 더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사인을 마친 펜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윤다은이라는 세 글자가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번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오신 분들 가운데 자기 이름 석자를 한참 잊고 사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가족 밥상 차리고 가게 일 거들고 시댁 눈치 살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던 그 세월.
다은 씨가 친정아버지의 차용증 한 장으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종이 한 장의 힘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려 했던 마음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 지나온 시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거울 한 번 제대로 못 보신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